그게 맞는 거죠? 네, 보통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그분은 어플리케이션 들어가기 전에도 거절당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테드조 부동산 그룹의 테드조 리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몬토 랜딩 파트너 오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저희들이 만나서 비즈니스 대출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민을 와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 인컴 소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많이 시작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특히 요런 것이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제 자금을 잘 빌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요즘 그 비즈니스 대출의 전반적인 추세는 어떤가요? 모두 다 아시다시피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은행 측에서는 대출을 조금 자제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예전보다는 사실 좀 수월하진 않고요. 많이 조금 타이트해졌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뭐 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거나 매우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기본적인 뭐 조건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요. 그 조건을 맞추지 못하는 비즈니스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서가 조금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작년에는 이제 이자율이 높아가지고 집 시장이 이제 조용해지면서 올해 1월 달에는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날 거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트럼프 이슈가 이제 관세 전쟁이 나오면서 다시 또 시장이 이제 조용해지는 걸 느끼면서 그래도 비즈니스는 꾸준하게 계속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어떤 그런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바쁜 시장이었는데 원래는 이제 사람들이 뭐 그런 뭐 실업률이라든지 뭐 등등 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비즈니스도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느낌을 요즘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대출을 이제 해준 그런 금융기관에서 이제 대출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죠. 뭐 건물이 뭐 데몰리션이 된다든지, 뭐 비즈니스가 뱅크럽시가 난다든지.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은행에서 이제 요즘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는 게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비즈니스가 없어지는 경우, 데몰리션이라는 조항이 이제 리스에 있는 경우를 이제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조건들이 있으면은 대출이 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예전에는 데몰리션 조항이 있더라도 대출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은행 담당자가 로케이션이 개발이 될 지역인지 아니면은 담당자 혹은 뭐 리얼터라든지 다른 이제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들의 이제 의견서를 통해서 저희가 개발이 될지 안 될지를 심사부를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대출 진행을 했었는데 요새 워낙 개발이 많아지다 보니까 은행에서 확실히 조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데몰리션 조항이 있다고 대출 무조건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은행마다 다르고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크게 두 가지 옵션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랜드로드가 데몰리션 조항을 5년 동안은 데몰리션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은행 입장으로서는 이 비즈니스가 앞으로 5년 동안은 살 수 있는 게 개런티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 약속을 받고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담보인데 사실상 비즈니스가 없어지게 되면 은행 입장으로는 그 담보물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데몰리션이 매우 안 좋게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그 비즈니스 외에 새로운 담보를 제공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보통 이제 집이 되겠죠. 집을 담보로 제공을 하게 되면 데몰리션에 대한 까다로움이 확실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몰리션이 있어도 충분히 대출이 가능한 케이스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통 비즈니스를 해서 1년 이상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집을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 요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네, 보통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시게 되면 네. 이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과는 다르게 최소 1년 이상 비즈니스를 운영하신 기록이 있으셔야 되고요. 1년 이상이라는 것도 보통은 이제 2금융권에서 이제 가능한 퀄리피케이션이고 1금융권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보통은 2년을 2년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실 2금융도 많이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2금융에서 내는 최대한 빨리 좋은 집을 찾아서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2금융 쪽으로 진행을 하시고 그러면 최소 12개월에 대한 오퍼레이팅 익스피리언스가 그다음에 기록이 필요합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빨리 집을 이제 구매를 해 놓으셔야 되는 게 내가 추가로 이제 비즈니스를 또 확장을 한다든지 했을 때 랜드로드가 이제 보는 기준 중에
이분이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조건들을 많이 보고 은행에서도 이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걸 또 담보로 해서 또 더 많은 대출을 또 해주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이제 확장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을 이제 그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집이라는 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비즈니스에서 다운페이도 일으키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집을 사실 때 그 다운페이를 통해 가지고 또 모기지를 일으키시고 하는 그런 분들도 지금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그 비즈니스는 우리가 이 앞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그 디딤돌의 어떤 역할을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듭니다. 먼저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이제 받으시려고 생각을 하실 때 뭐 어떤 그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정보가 없는 게 비즈니스 대출입니다. 비즈니스 승인 여부에 고려가 돼야 되는 조건들이 사실 너무나 많기 때문인데요. 제가 오늘 그거를 5개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왔는데 5C's of Credit 이 많은 내용들 중에서 사실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조건은 캐릭터입니다. 캐릭터라는 거는 그 사람의 성향 혹은 그 비즈니스의 성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용조회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신용 점수가 어떻게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좋다면 왜 좋은지 나쁘다면 왜 나쁜지에 대한 분석을 쉽게 할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조금 미스하시는 게 뭐냐면 비즈니스에 대한 평판도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내 비즈니스가 구글 리뷰에 잘 리뷰가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세세히 확인을 하는 프로세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캐릭터는 매우 중요하게 은행에서 보고 있는 한 가지 조건으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그 생각 못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범죄 기록도 조사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C는 카패시티입니다. 카패시티는 말 그대로 이제 상환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말하는 조건인데 예를 들어 한 달 상환을 해야 되는 그 론 페이먼트가 10,000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이 회사가 10,000불 이상의 돈을 벌고 있는가라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 10,000불을 벌고 있다는 그 측정을 하는 기준이 사장님이 생각했을 때와 은행이 생각했을 때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측정 기준에 따라서 나는 충분히 10,000불을 벌고 있는데 왜 대출이 안 나오나요?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긴 하지만 10,000불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1.25배 이상을 원하는데 은행에서는 그 이상을 벌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세 번째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세 번째는 캐피털입니다. 캐피털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다운 페이먼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매매를 할 때 물론 100% 대출을 받으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상 100% 대출은 흔치는 않습니다. 불가능하진 않지만 보통 다운 페이먼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은행에서 원하는 다운 페이먼트는 평균적으로 최소 25%에서 40% 정도 평균적인 레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돈을 지금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는지, 세이빙으로 가지고 있는지, 투자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집 안에 에퀴티로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이제 증빙 서류들이 달라지게 되고요. 또한 이것도 매우 중요한 얘기이긴 한데 이 다운 페이먼트가 내 통장에 지금 있다고 해서 은행이 모두 다 인정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이 다운 페이먼트의 출처가 매우 중요한데요. 은행의 증빙 서류가 완벽히 구비가 될 수 있는지를 고려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이제 C인데 네 번째 C는 콜레터럴입니다. 이제 담보. 방금 아까 저희 100% 파이낸싱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은행이 다운 페이먼트를 요청을 하는 이유는 사실상 본인들이 리스크를 다 갖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그래서 만약에 담보가 은행이 만족할 만한 담보가 제공이 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사실상 그 다운 페이먼트에 대한 부분을 매우 줄일 수 있는 옵션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마지막 조건의 C는 컨디션입니다. 컨디션은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출의 목적입니다. 정확히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질지에 대한 목적이 은행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진행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두 번째는 이제 경제 및 산업의 요인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 법적으로 밖에 나가는 게 좀 어려웠잖아요. 네.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헬스장을 오픈을 하고 싶은데 대출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플리케이션 들어가기 전에도 거절당하셨습니다. 네. 실제로 비즈니스를 매매를 하시거나 구입을 하실 때 혹은 집을 구입을 하시거나 매매를 하실 때는 이런 조건들을 하나하나 세세히 잘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을 하시면은 매우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한 65% 정도는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대부분 융자를 받으시기 때문에 크게 실패할 확률이 없기 때문에요. 오셔가 상담하시고 또 그 살려고 하는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재무제표만 잘 갖춰져가 있으면 충분히 대출을 받으시기 때문에 너무 겁내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출연해 주셔가지고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기타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우리 의사님한테 연락 주시고 또 저한테도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